간밤에 나온 CNBC 보도를 보니까 미국 주요 마트나 드럭스토어 등의 진열대에 한국산 화장품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난해에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상황이죠. 맞아요. 한국산 기초 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뭐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판매량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화장품 카테고리의 상위를 APR의 메디큐브 제품들이 차지했었는데요.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얘기했다시피 오늘 밤부터 미국은 최대 이제 쇼핑 대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뭐 미국인들 지갑을 닫고 있어서 예년 같은 분위기가 안 난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한국이 한 약 뭐 2년 전, 뭐 혹은 뭐 3년 전에 겪었던 상황이랑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미국이 소비가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조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지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이제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정말 할인폭을 크게 가져가고 엄청나게 이제 이 쇼핑 이 대목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관세 여파 때문에 좀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가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처럼 사실 할인폭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속 이제 뭐 역대 최대 뭐 실적이다, 뭐 역대 최대의 이제 이 방문객들이 이제 쇼핑을 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객수는 조금 늘어난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인당 씀씀이, 저희가 이제 객단가라고 불리고 있는 요런 이제 인당 씀씀이는 사실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 요인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월마트 CEO가 나와서 이제 하이 넷월스 뭐 부자분들이 네. 이제 월마트에 와서 쇼핑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주가들은 다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진짜 소비가 좀 진짜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 좋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나빠지면 같이 주식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사실 계속 양극화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월마트의 실적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월마트의 실적은 월마트 이제 그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좀 미국의 전체적인 소비를 좀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 월마트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소득층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그런 유기농 식료품점이나 아니면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원래 식료품이나 필수재를 구매를 했어야 했던 이런 고소득층이 이제 이 친구들도 사실 이제 저가 구매 현상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마트에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월마트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고, 올해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매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예를 들어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할인점 채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월마트 대비로는 조금 더 이제 비싼 품목을 팔고 있었던 뭐 타겟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월마트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인 미국의 소비가 좋다라고 대변을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금 가성비 찾는 소비인 거고 불황형 소비인 건데, 그러면 정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들이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지 아닌지 딱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 또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에서도 이런 양극화된 소비가 나타난다고 하면 또 월마트 이쪽으로 여기서만 중심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커머스 위주로 지금까지는 좀 성장세가 많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마트 내에서도 이제 뭐 이커머스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성장세가 많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전체적인 사실 이제 매출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제 인당 씀씀이까지 조금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으로 팔리는 뭐 K-뷰티 상품들, 그러니까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성 있게 팔리는 상품 아닌가요? 왜 비싸지 않은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 APR 관련된 이제 네. 브랜드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뭐 메디큐브도 지금 보시면 아마존 채널 내에서 지금 카테고리의 대부분 이제 그 뭐 적어도 뭐 1위 혹은 뭐지 뭐 3위 이렇게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채널에서는 이제 K뷰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단 요 온라인 채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아마존 채널을 위시한 이런 이 온라인 채널에서 굉장히 좀 성장성을 많이 가져갔었던 한국의 이제 이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영역까지 조금 많이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체적인 어떤 그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서 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영역을 계속 좀 늘려나가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의 성장성은 저희가 좀 유지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는 미국만의 쇼핑 축제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 뭐 판매점들 보면 K 불프 이렇게 많이 붙여서 이제 우리나라도 또 할인 전쟁에 돌입하는 분위기긴 한데, 근데 내수는 사실 체감하기에는 우리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K 불프가 있다고 해도 이게 정말 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소비가 좀 양극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제 뭐 제 주변에는 뭐 백화점을 이용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사실 이제 지표를 놓고 보면 거의 지금 백화점이 전체 유통의 어떤 그 성장성을 좀 견인을 할 정도로 성장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돈 많으신 분들이. 누가 가는 거죠? 누가 가는 거죠? 저희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없는데요. 이제 지표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사실 이제 백화점이 워낙 뭐 최근에 이제 뭐 자산 시장도 좋았고, 뭐 이제 구매력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고, 또 이제 신정부 들어서 뭐 이제 구매력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대부분 좀 백화점 채널이 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저희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이런 사실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모습들이 늘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이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게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뭐 지금 이 뭐 내수 침체라든지 아니면 이 저렴한 이런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이 재고를 가져가는 전략이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은 뭐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대부분 직매입을 하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굉장히 할인폭을 많이 가져가면서 좀 이런 재고들을 떨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는 반면에,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백화점들이 뭐 재고를 엄청 쌓아놓진 않죠. 이제 수익 구조가 직매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입점을 시키고 판매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이고, 또 이제 할인점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뭐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좀 쌓아놓고 이제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정말 막 엄청난 할인폭이 나오거나 이제 이로 인해서 뭔가 전 채널이 이제 소비가 이제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네, 좀 뭐 채널별로 좀 이렇게 양극화가 역시나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 나빠지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백화점에 많이 가니까 그 매출이 늘어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건 영향이 큰가요?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로 인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내수가 반등한 효과가 이제 다 백화점으로 쏠린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한 외국인 수가 뭐 지속적으로 피크를 찍고 있고, 또 사실 이제 과거에는 외국인들의 소비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면세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소비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뭐 구매의 다양성이라든지 좀 아니면 이제 뭐 이 체험 소비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좀 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면세점으로 쏠렸던 소비가 대부분 이제 뭐 백화점이나 올리브영 채널로 조금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 이제 백화점 내에서 외국인의 이 비중이 아직은 5%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걸 이제 주요 점포들,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뭐 명동이라든지 뭐 강남, 잠실 이제 이런 좀 기업들의 메인 점포만을 만약에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요 수출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10% 중반에서 20%까지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비싼 걸 많이 삽니다. 비싼 명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제 구매력 개선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수 어느 정도 좀 소비가 좋아지는 부분, 여기에 이제 외국인 매출이 조금 더해진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체감하는 부분 차원에서는 저희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백화점을 잘 안 가고 계속해서 뭔가 더 초저가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내수 소비 뭐 회복 백화점 이게 연결이 될까 싶은 상황이라서 차라리 뭔가 백화점만 있는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뭐 만약에 종목으로 따진다면 마트가 같이 있는 이마트 신세계를 봐야 되나? 지금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전략은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이제 이런 업태들은 3분기까지는 실적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까지는 뭐 소비가 워낙 좀 좋지 않았었고, 사실 이제 3분기 때는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소비 쿠폰에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소비 쿠폰이 사실 뭐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좀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니까 사실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백화점 위주로 좀 쏠리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10월 들어서 물론 이제 10월에도 백화점은 두 자릿수의 성장성을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트 채널들도 좀 10월부터는 많이 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기대를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추석 연휴의 시점 차이도 있었을 거고 이제 소비 쿠폰을 사실 마트에서 못 쓰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좀 쓰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놓으셨던 부분들이 다 이제 좀 동이 나서 다시 이제 좀 마트 가서 좀 그 구매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좀 백화점과 다른 채널 간의 간극이 굉장히 좀 컸다면 4분기 들어서는 그 간극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온기는 뭐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점진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수동 같이 팝업 스토어들 열리면서 실제로 외국인들도 많이 가지만 내국인들도 가긴 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어떤 약간 소비 자체를 놀이 문화처럼 즐기는 게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성장 매출에 도움이 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사실 뭐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뭐 내국인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소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거 내지는 이제 뭐 남들이 잘 안 썼던 지금까지 혹은 뭐 인디 뷰티나 인디 패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소비가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요 소비 패턴의 변화를 잘 이제 캐치를 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쓴 회사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좀 올리브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리브영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몰랐었던 이제 굉장히 좀 작은 업체들의 좀 이런 그 성장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좀 끄집어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비자들한테 알렸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에 뭐 이렇게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화장품 유통에서의 주도권은 백화점보다는 올리브영 같은 이런 드럭스토어가 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화장품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는 뭐 그렇게 좀 보여요. 특히나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좀 비싼 화장품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인디뷰티 조금 더 이제 저가지만 가성비가 확실한 제품들로 많이 조금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백화점이나 혹은 이제 과거 면세점 채널보다는 오히려 이제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이제 다이소에서도 이제 화장품을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뭐 올리브영, 다이소 이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H&B 스토어들이 굉장히 이제는 좀 화장품 구매의 좀 절대적인 채널로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좀 채널 단에도 좀 나타나는 모습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K 화장품 했으니까 이제 K 푸드로 넘어가서 네. 신라면이나 불닭 볶음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양식품 자체를 아예 완전 다른 회사로 바꿔버렸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연말 매출 늘어난다, 뭐 수출 잘 된다, 공장 새로 졌다 이러면서 이게 전세가 다 먹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지금은 계속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뭐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이런 늘어나는 이 K푸드 특히나 라면의 수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을 뭐 이렇게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라인을 늘린다든지 뭐 물류센터를 확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투자들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뭐 이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뚫어 나갈 만한 영역이 많다라는 의미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 위주였다면 뭐 화장품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음식 쪽은 서구권 성장,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일본 업체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점프업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고요. 이게 이제 삼양이나 농심도 이제 막 뭐 뚫어 나가는 초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공장을 증설을 했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저희가 알고 있는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들,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입점률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한 성장성은 저는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조금 보고는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뭐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구조적인 변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푸드로 왔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사실 뭐 푸드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선물처럼 많이 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나 국제 곡물 가격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추적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쇼핑 시즌이라고 라면을 사재기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거나 뭔가 뭐 어디 뭐 미사일이 날랐다 이럴 때만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농심을 뭐 이렇게 라면을 좀 쟁여놓는 부분들이 조금 많으실 텐데 사실 이제 라면은 코로나 기간부터 어쨌든 고성장이 시작이 됐죠. 그 이전부터도 사실 이제 성장을 했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 간편식품으로서 좀 장점을 가져서 그리고 이제 엔데믹 이후에는 뭐 고물가 그리고 이제 소비 침체가 좀 있을 때는 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채널의 좀 입점률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올해는 어떻게 보면 관세 여파가 조금 많이 좀 이벤트였었고 그래서 이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보통 가격 인상을 하면 가격 저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쟁여두고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한동안 안 사다가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한국 라면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량이 동반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근데 이제 브랜드 파워는 높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쇼핑 시즌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변동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좀 판매가 되는 이런 좀 꾸준한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라면은 일본 라면이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었나요? 글로벌하게는? 그렇죠. 여전히 채널에서는 아직도 이제 일본 라면의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 역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실적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점유율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좀 빠지고 있는 반면에 농심이나 삼양은 여전히 뚫어나갈 채널이 많고 뭐 SKU도 계속 조금 늘려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캐대언 콜라보 제품도 좀 나오면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좀 성공적으로 데뷔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라면 업체들이 빠진 빈자리를 요 한국의 라면 업체들이 좀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는 좀 상황이 많이 조금 역전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결국에 또 중요한 건 주가고 실적이고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다 같이 봤던 뭐 유통, 화장품, 뭐 식음료 지금 연말 소비에 힘입어서 내년 1분기까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1분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요 지금의 어떤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반등한 소비들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작년 말부터 어떻게 보면
좀 소비는 얼어붙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까지 조금 이어진 모습이었었거든요. 3분기 들어서 이제 좀 신정부 들어오고 뭐 내수 활성화 대책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온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기저가 굉장히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구매력 반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벤트를 조금 만나게 되면서 적어도 뭐 상반기까지는 제가 좀 긍정적인 실적과 주가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